이게 몇 년 된 다세대죠? 지금 올해 6년째 들어가요. 6년요? 예. 그럼 6년 전에 신축한 건가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방이 2개짜리 정도 되겠네요? 방 3개예요. 방 3개예요? 예, 화장실 2개고요. 네, 화장실 2개고. 여기 총 몇 세대나 있어요? 10가구요. 10가구가 있고. 주차는 몇 대 돼요? 주차도 10대 돼요. 주차도 10대 돼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럼 10가구에 10대가 됐으니까 주차는 아주 좋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요 6년 전쯤이라면은 이렇게 짓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왜 소형으로 짓지 이렇게 방 3개로 안 지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동네는 거의 다 방 3개로 나왔던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예. 우리가 그 1인 가구 있잖아요. 예. 1인 가구가 많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예, 예. 앞으로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충 한 64에서 65% 정도 돼요. 1, 2인 가구가.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서 09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이전에 국가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탄생시킨 거예요. 예. 이렇게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다 여기에서 가까운 쪽에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출퇴근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가정생활을 별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역세권 위주로 몇 명 여기다 몇 명 역 근처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10년 이내짜리를 가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다 투룸 이내일 거예요. 예, 예. 서류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 먼 곳은 1인 가구가 늘어나도 그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는 동네의 특성에 맞춰서 1, 2인 가구가 아닌 아예 주차까지 하면서 가족이 들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걸 그렇게 설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팔기가 좋겠다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논리가 그렇게 해서 이 동네에 서리룸이 탄생된 거고 일가구 이런 투룸은 1세대 1주차장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역으로 제 얘기 중에 제가 얘기 중에 쭉 아까 쭉 설명했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동네에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도 식구가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식구가 이 동네에 여기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그러면은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환경이 지속이 안 된다면 네. 그거는 전세 가격이 어느 순간에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왜 그게 중요하냐? 현재 얘는 부수고 새로 지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얘의 가치는 첫째, 전세 가격이 얼마나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올라가 주면 계속 그 돈을 내가 뽑아서 쓸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 전체가 개발이 가능하냐 안 하냐. 개발 흐름이 있냐 없냐. 이 두 가지가 이 물건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글쎄. 예, 예. 그런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지역적으로 등등 봤었을 때 이 물건에 이 동네가 개발 바람이 지금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니 서울시내 제가 듣기에는 이번에 그 면목동에 경절철이 들어선다는 말이 있었어요. 경전철요? 예, 네, 올해부터. 네네,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네. 아니, 내년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뭐 실행이 되는 건지 아, 그거 만약에 그게 되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 네, 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경전철 얘기, 제가 얘기했던 이런 얘기가 아닌 경전철요. 네. 이 경전철은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달라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전철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저는 별로 보질 않아요.
별로 안 쳐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서울 시내 경전철이 개통된 데가 있어요. 예. 그 개통된 데 한번 가보시라 이거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개통이 되고 나서 다른 데보다 고기가 특별히 더 올랐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저는 별로 못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부터 저는 이건 방송을 제가 14년 차 해오고 있는데 예. 경전철 얘기 나왔을 때부터도 저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가격 편의성은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로 몰려가면서 이 지역을 가격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는 힘든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던 분야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 흐름도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별로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얼마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결국에 여기에 있는 방 3개짜리 전세는 1, 2인 가구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 집에 들어갈 전세 수요는 오히려 더 준다는 뜻이에요. 3, 4인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 2인이 늘어난다는 준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아파트 전세가 워낙 비싸잖아요. 예. 이게 임대차 3법이니 뭐니 등등 해서 하는데 과연 이 전세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비쌀 수 있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제기하냐면은 서울 수도권에 3기 신도시가 어쨌든 5년 정도 지나면 4, 5년 뒤부터는 입주하기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예. 이 3기 신도시 물량이 약 한 200만 호 이상이 되는데 예.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제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정도 합친 물량이에요. 예. 그 물량이 향후 4, 5년부터 10년 사이에는 들어온다라고 지금은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0만 호 하고 그 이외의 지역 개발, 뭐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 경기권에서 택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 3기 신도시 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에 경기권에 10년 동안 예상되는 주택 숫자가 최소 약 한 120만 호 이상에서 150만 호로 봐요. 예. 그럼 10년을 바라보면은 합쳐서 350만 호죠. 예. 그 이야기는 10년까지 본다면은 350만 호란 만큼의 물량이 전세 물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 유지되기가 우선은 없으니까 가지만 3, 4년 이상씩 끌고 가면은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아파트 전세 가격이 조정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 당장이 문제지 3, 4년 뒤에부터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그때는 이런 쓰리룸들은 같이 조정이 되겠죠. 이해가세요? 제 뜻은? 예.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전문가들마다 또 각자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저는 이게 역세권 투룸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비역세권의 서류룸이다 보니 주차장 한 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은 있지만 예. 지역적으로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지속적으로 전세 가격을 올리기가 쉽겠느냐. 현재 전세 얼마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전세 3억에 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판단했었을 때 이거는 저도 그냥 혼자의 생각이에요. 예. 데이터를 갖고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 감으로 저의 예. 개인적인 감으로 거기서 전세 가격을 많이 올라가 봐야 몇천 못 올라갈 거다. 예. 그러면 그 상황이 딱 되면은 이거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발이나 특별한 게 없으면 매수할 게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경전철이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관심이 있었을 때 빠져나와야 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 의견 드릴게요.